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정도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간 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 차,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되면서 상하행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지연 운행도 잇따랐습니다. 입석 표조차 구하지 못한 승객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석이라도 서서 갈 생각으로 왔어요. 고모하고. 근데 입석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저희 갔다가 다시 한번 표 나온 거 있나. 저희 아저씨 미안해. 이거 약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파업 이틀차 참가율은 29%로 첫날 참가율 21.7%보다 늘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로 수도권 전철은 76%, KTX는 68%,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23%까지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KTX와 SRT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은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추구하기보다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저마다 다른 일을 하지만 철도를 공공교통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민간에 넘어간다면 상시적인 협업과 소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현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도 검토하고 있어서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시멘트 업계 한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현장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틀 연속 국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국회 사무실 앞에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혈서를 쓰겠다며 커터칼을 꺼내 자해 소동을 벌인 겁니다. 남성이 가져온 종이에는 현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6일 되는데도 저놈들 한 마리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봤느냐고.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앞서 전날 저녁에는 최근까지 이 대표 단식이 진행됐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발생한 국회 내 흉기 난동에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연달아 터져나온 흉기 난동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불상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이렇게 본청에 방문하는 거를 좀 한동 그 대표가 단식하시는 동안은 주의해달라는 아마 입장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흉기를 소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규탄 입장을 낸 직후 또다시 흉기 소동이 빚어지면서 소지품 검열 강화는 물론 경력 증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중단 권고에도 버티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함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개각이 단행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증을 고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통해 공식화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나흘 만에 거둬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을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애초 목표가 달성됐다는 설명인데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장관 교체가 예고된 만큼 탄핵의 동력은 이미 떨어진 상황. 특히 북러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커진 터라 탄핵으로 국방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적잖았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신 특검 추진과 극우 논란에 휩싸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의 이 반헌법 역사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탄핵 중독증을 하루빨리 고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늦게나마 철회한 건 다행이지만 탄핵 사안이 아닌데도 거대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모한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안전 공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공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또 미흡하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점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특검 하니까 다른 의도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원식 후보자를 두고도 여당은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장병들에게는 올바른 대적관을 강조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채택됐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19년 11월 해상 완충구역인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0년 5월에는 우리 지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여러 차례 포 사격을 실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동해 NLL을 넘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합의를 위반하며 논란이 이어졌고 새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취약성이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 있으면 최단 시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장병이 올바른 대적관으로 무장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여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서 명예 졸업증을 받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과 윤기섭 선생의 후손 등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에 반발하면서 졸업증서를 반납했습니다.
육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독립운동과 육군사관학교는 무관하다고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어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명예 졸업 증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육사 그리고 육사총 동창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신흥무관학교, 뜨거운 애국의 역사와 전통을 스스로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육군사관학교는 태생적으로 부정과 원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취재 결과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권력이 통계 손을 대 조작 뉴스를 만들고 상상도 못할 통계농단을 벌였으며 이는 추역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나홀로 행보 중인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는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한미에 비해 절대 열세인 북한의 공군력을 증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중 나온 러시아 관리와 반갑게 악수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의 군수도시인 콤소몰스크 나아무라에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5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북한 공군은 전투 임무기 810여 대를 보유해 410여 대를 지닌 우리 공군보다 우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수준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전투기는 198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29. 다른 주요 전투기들은 기령이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극심한 만큼 지금은 부품 조달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한미의 공군 전력과 비교해 한참 열세인 북한 공군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당장 최신 전투기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전투기 부품과 항공유 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얼만큼 공군력 재건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공장 시찰을 마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такая военная часть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о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сто в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이곳에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뒤 북한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군사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차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무기 거래 정황이 우려스러우며 실행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면서 참전 용사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조작과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의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사법행정 추진 필요성 때문에 재판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재판 최후 진술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 내부 조사 결과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났지만 당시 집권하던 정치 세력의 생각이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며 정치 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번 학기부터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또 교원평가에서 서술형을 없애고 보직수당을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희망하는 교사 모두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학부모 신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나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에게 심리검사가 제공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는 오는 11월부터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선별검사에 응하거나
교원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합니다. 내년 1, 2월 달까지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 2년 주기로 관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서술형 교원 평가를 폐지하고 보직 수당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근무 평정, 성과급 등을 전면 재설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당분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교사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은 추도사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도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지키는 일이며 유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해 악성 민원인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농촌마을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혈흔과 흉기까지 나왔는데요. 숨진 가족 가운데 아버지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들은 주택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감식을 벌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주택에서 50대 김모 씨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4시쯤. 시신 5구는 주택 안방과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집안 곳곳에서는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건 김 씨 부부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아온 가까운 이웃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 씨 아들 3명은 모두 20대인데 지적장애 등 평소 몸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 3명이라니까. 아들들이 한 번씩 거기는 봤죠. 사람 괜찮더라고. 근데 동네에 하는 동네인데 애들밖에 안 오는데 얘가 그렇게 사람이 아닌데. 김 씨는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신고자 조사,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지금 현장을 감식을 이제 하고 있어요. 현장의 감식 내용들 해서 뭔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수사를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일가족이 숨진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한 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탈북 지원단체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탈북 지원단체 대표 천모 목사를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천 목사는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살에서 19살 사이 피해자 6명을 8차례에 걸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 목사는 20여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국내 정착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8살 A군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A군의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아파트 4층 보일러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가스안전공사는 정확한 폭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 옥상에 누군가 몇 달째 쓰레기를 버리면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쓰레기를 한아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는 Y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가주택 옥상입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쓰레기가 각기 다른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와 종이 상자에 가득 담긴 채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샤워타올, 캔, 수건, 헌옷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역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올라와 봤더니 쓰레기가 잔뜩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쪽 부분에 양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키웠더라고요 또. 이런 가운데 모자를 두 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지나가는 장면이 옆 건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주민들은 건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옥상에 함부로 쓰레기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화재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된 옥상으로 올라와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수상한 여성이 쓰레기를 갖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걸 수개월 전부터 수시로 봤다는 목격담도 나옵니다. 본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조금 봄 지나서 여름 접어질 때. 더운데 이런 옷 그냥 덮어 쓰고 마스크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니더라고요. 쓰레기를 또 다른 데도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모았다가 막 이러면서 어디로 들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계속 그러는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각 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피해를 끼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영상 속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유명 부대찌개 지점에서 배달한 육수 속에 살아있는 벌레 여러 마리가 꿈틀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가 육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벌레가 든 찌개를 모르고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동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투명한 액체 안에 검고 기다란 벌레가 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 심지어 살아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대찌개 육수팩 안에는 기다란 벌레 4-5마리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에 사는 A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부대찌개 지점에서 비조리 상태인 부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냄비에 재료를 넣고 육수를 부었는데 남긴 육수에서 벌레들을 발견한 겁니다. 육수를 전부 부었다면 벌레를 우려낸 찌개를 모르고 먹을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먹지는 않았지만 먹었든 안 먹었든 발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좀 많이 불쾌하고 좀 기분도 나쁘고. 본사에 전화해 항의하자 지점에서 위생관리를 잘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육수통으로 쓴 주전자에 모기가 알을 깐 거로 보인다며 주전자 대신 투명 플라스틱 통을 쓰도록 해서 모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먹거리 회사 본사에서 지점에만 책임을 돌리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 번 더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주께서는 20년 이상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자에 담아서 관리를 했었다. 그리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이 상태로 방치했다는 게 조금 좀 화가 나고.
YTN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정식 문의를 하자 담당자는 주전자에서 유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했으며 다른 매장에서는 주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고 사례를 모든 영업점에 전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구청은 위반 사항을 발견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물 혼입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 식당을 현장 점검하였고 이에 조리장 미청결 등 다소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식당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매장 육수에 벌레가 언제부터 생겨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나 벌레 우린 육수를 마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 A씨는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본사에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리비아와 강진 피해를 겪은 모로코 등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재난 현장에서 나온 시신을 존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막대한 사망자가 나온 재난 분쟁 지역에서 근거 없는 오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신이 생존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두려움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염병이나 풍토병에 의한 사망은 예외지만 외상이나 익사, 화재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리비아 대홍수 피해 현장을 돕기 위해 유엔이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성명을 통해 구호가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88만 4천 명 가운데 가장 도움이 시급한 25만 명을 위해 7,140만 달러, 949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미 리비아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긴급 대응 기금 1,000만 달러, 약 132억 원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일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어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7명과 일본 측 일한의원연맹 60여 명이 일본 도쿄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셔틀 외교가 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대 전 총리도 한일 관계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日韓関係のさらなる発展を後押しするために私自身も力を尽くしていきたい. 다만 정진석 의원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남아있는 한일 갈등을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며 노력한 데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주지 못했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도 진전이 없다며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염물을 모두 이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는 한일 두 나라가 그동안 지향해온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도 대립과 갈등이 심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일의 성과라고 강조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은 한일 간 현안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과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전격 경질에 이어서 리상푸 국방부장도 2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이미 해임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과연 중국 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상푸 국방부장이 지난달 29일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 기조연설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과 국방협력회의도 리 부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China's Defense Minister Li Shangfu. Does the Foreign Ministry have any comments? 我不了解你提到的情况。 2018년 장비발전 부장 시절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뒤 오히려 국방부장에 중용된 리상푸. 이후 군사 외교 무대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台独分裂活动越猖獗，受到的反制就会越坚决，一切外部干涉势力都将以失败而告终。 친강 외교부장에 이은 장관급 인사의 실종에 주일 미국 대사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월 1일 중국의 건군절 직전 전격 교체된 로켓군 사령관까지 거론했는데 중국 핵미사일 사령부인 로켓군은 시진핑의 군사개혁과 강군몽의 핵심입니다. 이번 숙청이 과거와 달리 시진핑의 권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와 실업난, 자연재해 등 내정 불안에 공산당 원로들이 집단 성토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을 비우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시 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G20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헤이룽장성 수해 지역을 시찰했는데 이후 관영 매체들은 연일 시 주석이 제창했다는 동북 진흥 구상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总书记指出，推动东北全面振兴，根基在实体经济，关键在科技创新。 다소 과도한 여론몰이를 통해 최근 권력 집단 내 이상 징후들을 덮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이미 직을 잃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리 부장이 이미 해임되고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도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리 부장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구남도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로 주변 국가 대화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교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각 14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서 관련국과 대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정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며 일본이 이를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해당 시설의 전체적 해석 전략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한 약속 이행을 주문했는데 이는 일본이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려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교통과 공항 댐 복구 등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6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재건협력단, 또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키이우 지역의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 기술과 저탄소를 기반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과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의 하수처리 시설 재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운동장 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에 적합한 이른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인데요. 최근 울산 동구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남목초등학교.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교 주변엔 아파트와 상가, 시장이 밀접해 주천 안으로 전쟁을 겪는 곳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여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즐기만한 시설도 제대로 없는 등 정주 여건이 낙후한 곳입니다.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잦습니다. 마침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동구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육청은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는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엔 150면, 지하 2층 규모의 공용 주차장이 조성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초등학교 관사로 쓰이던 공간은 지상 3층 규모의 어울림센터로 꾸며집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동구청은 공용주차장 120억 원과 어울림센터 21억 원 등 전체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좀 더 많이 확대돼 가지고 학교가 지역 속에서,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그동안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었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셨고, 저희들 또한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으로 해서 학습권을 강화하고. 이 같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울산교육청이 남구청과 함께 울산여고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신설했던 사업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남목초등학교 사업을 계기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요즘 가을철 꽃게잡이가 한창인데요. 6년 만에 대풍어로 서해안 포구마다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수도권의 대표 어시장이 있는 인천 소래포구에서는 때 맞춰 축제를 열고 풍어를 반기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시장 좌대에 살아있는 꽃게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들인다는 전어도 싱싱함을 자랑합니다. 씨알이 굵은 꽃게가 1kg에 10,000원에서 17,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동 꽃게도 1kg에 2, 3만 원에 팔리던 것에 비하면 가격이 무척 착해졌습니다.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소비하셔도 불안감 그런 건 없으실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꽃게 자체가 올해 많이 들어 싱싱하고 맛있고. 이달 들어 본격화된 가을철 꽃게잡이는 6년 만에 대풍어라고 할 정도로 추루하는 어선들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 어시장이 있는 인천 소래포구는 때맞춰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수산물을 소재로 한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습니다. 비빔밥을 만들어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소래포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의 안전 우려를 덜어내는 데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요. 48차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 한 차례도 기준치 이상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래에 오시면 수산물을 안심하게 드셔도 됩니다. 인천시는 소래포구를 비롯해 관내 주요 어시장의 수산물에 대해 매일 방사성 물질 잔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꽃게잡이 풍어에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한 소래포구 축제 현장에서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종시에는 시간당 무려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에 150 이상, 전북과 영동, 충청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속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2.4도, 대구도 22.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29도로 예상됩니다. 주 초반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또 한 차례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